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환율 주가의 더블 펀치로 한국 파산 위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다입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를 대며 10년 동안이나 한국 경제를 폄하해왔던 그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칼럼에 돌쇠는 미칠 지경인데요. 조금씩 뉘앙스가 변하는 반응들을 보니 좀 낫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10월 12일)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198.8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28일 1201.00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필자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달러 엔, 달러 원, 엔화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N1에 대해서는 바로 그래프로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날의 그래프 변화에는 매우 놀랐다. 월급을 원화로 지급받는 필자로서는 보유자금을 불안정한 원화로 보유하는 게 좀 불안하다. 환율이 좋을 때 일본에 송금할 필요가 있으니 이번 현상은 대환영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에게는 매우 불안한 상태일 것이다. 1달러 이퀄 1200원이면 위험 수역이라고 하니 한국은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다. 문재인이 일부러 그랬다. 한국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내년 국가 채무는 약 101조 엔으로 처음으로 100조 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간 약 39조 엔이나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제 악화 상황이 오면 정부가 남북 통일을 위해 일부러 경제 상태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폭론이 일각에서 나오고도 있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빈사 상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년 9개월 만에 변경했다. 동위원회는 11월의 추가금리 인상까지도 시사하고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미국의 금리도 이미 오르기 시작했고, 11월에는 양적 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한국이 금리를 올려봤자 안심 정도로밖에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11월 금리 인상은 상당한 도박처럼 보인다. 삼성증권은 올해 말 원달러 환율 예상을 1120원에서 1170원으로 내렸다. 반면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 말 원달러 환율은 1120원으로 예상하는데, 정말 그런 낙관론대로 될까? 이 회사 연구원은 경기 순환 측면에서 그동안 원화는 글로벌 경기, 그 중에서도 제조업 경기와 동행했다며, 회복 강도는 약해지겠지만 글로벌 제조업은 추세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은 중국 헝다 사태 불안감과 중국의 전력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것이었다. 또 10월 12일에는 국제유가가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한 것도 큰 요인이다. 이들 문제는 한국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도 개선이 어렵다. 문제 해결까지 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0월 6일 코스피 지수는 2908.31까지 떨어져 지난해 12월 30일 2873.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연속 상승하며 다시 3000대로 올라서며 회복세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주식의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외국인 매도가 강해졌고, 이는 삼성전자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부터 세계 경기가 피크아웃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7, 9월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예상했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는 한국의 수출과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이 증권사는 또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반대로 리스크 자산인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국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IMF는 국가 채무 비율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의 절반에도 안 되는 수준, 향후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재정 지출 증대 요인이 커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을 전망했다. 또 IMF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재정 준칙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노력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재정 준칙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한 채 방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11월에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 국가 채무는 더욱 증가해 1,000조 원, 약 95조 엔을 넘어설 수 있다. 넘어지지 않으려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한국 경제를 문재인 대통령 및 차기 대통령은 개선할 수 있을까? 아니면 IMF의 지적을 무시하고 재정 준칙을 계속 방치해 한국 경제를 정말 파탄으로 몰고 갈 생각인가?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씨로 결정됐지만 그는 문 대통령 이상의 종북 반미 반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이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문 정권 이상의 비참한 미래를 안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 천재의 치세 총결산이다. 지금까지 계속 내놓은 한 수 한 수가 드디어 거대한 역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코로나 감염 폭발과 맞물리는 바람에 공약이었던 지금껏 본 적 없는 나라가 실현됩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국제 경쟁력 순위도 높으며 일본보다 낫다는 보도가 나오니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일본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런 게 최상의 댓글이라고? 파탄나면 일본으로 난민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당장 국교 단절하고 유입을 저지합시다. 그 다음은 울며 매달리든 말든 전혀 지원하지 말고 모른 채 합시다. 그렇지만 현실로라며 겐다이가 전부터 계속 쓰고 있지만 늑대 소년일 뿐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 편집부는 거짓말만 하는 건가? 일본과의 거래는 불필요하다고 하고 스와프는 일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니 뜨뜻 미지근한 눈으로 지켜보겠다. 현재 곧바로 파탄나면 좋은 게 아니죠. 그 전에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관계를 일제히 철수하면 됩니다. 파탄을 빨리 내려고 도울 필요는 일본에는 없을 겁니다. 원화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즐거움의 하나이므로 파탄까지 갔으면 좋겠다. 다음 대통령도 기대할게. 경제평론가 등의 논평에서는 한국이 작년 이맘때가 가장 위기 상황이 됐고 IMF도 두 번째 파산 인정을 내릴 것이라더니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은 IMF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어떤 방안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것인지 자업자득이에요. 서운한 건 그런 한국의 GDP 증가율보다 일본의 증가율이 낮은 거, 일본 정계와 재계에 인재가 없다는 건가? 너무 슬프다. 돌쇠 한마디. 선진국이라는 나라 최대 포털 국제면에 하루에도 몇 개씩 이런 악담이 올라옵니다. 언젠가 진위가 명확해지면 그만두겠지 생각하는데 그날이 멀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